제 49강 노인의 영양관리와 식사관리 표준교재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49강 노인의 영양관리와 식사관리는 2019년도 표준교재 개편으로 신규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내용이라서 최근에 출제된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출제 빈도에 보면 거의 없고요. 2018년도 25회 때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기존 교과서에서 나왔던 기출 빈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새롭게 교과서가 개편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안 나왔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이제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최단기간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영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기간 준비로 단박에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 이론 요약 노트로 이론과 실기를 다지십시오. 역대 기출, 틀린 지문, 기출 오답 바로 잡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각 장에서 기출 논점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 기출 문제에서 핵심 지문을 압축하여 만든 핵심 족집게 문제 풀기를 해보십시오. 네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외우려 하지 말고 지문 하나하나 왜 틀리고 왜 맞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노인의 영양관리와 식사관리. 나이가 들면 신체 구성 성분이 변화하고 각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영양 상태 그리고 영양 요구량이 달라집니다. 신체 변화 중에서 미각, 후각 등 감각이 저하되고 타액 및 이액, 소화 효소 등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 간의 연동 운동 감소, 식욕과 갈등 반응 둔화, 치아 손실 등 영양 섭취와 관련된 기능 저하는 영양 섭취의 균형을 잃게 하고 이는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질병 발생률이죠. 질병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더욱이 노인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영양 상태 개선은 매우 중요하며 적정 영양소 섭취를 통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인을 위한 적정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노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양 관리 시 고려해야 할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죠.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라 하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열량 약 1440kcal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과잉 섭취를 피하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도록 적정한 식사량을 제공해야 하고 건강한 성인은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조절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에게는 비만 예방이나 관리보다는 영양 분량을 더욱 신경 써서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80 중반이신데 요즘에 없어서 못 먹지 않지 않습니까? 안 드시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 분량을 더욱 어르신들한테는
신경을 써서 식사안을 제공해야 하죠. 노인의 영양 불량은 70세 미만 노인은 체질량 지수 20 미만일 때, 70세 이상은 22 미만일 때를 영양 불량으로 평가한다. 근데 이 지문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삭제를 좀 했던 내용입니다. 삭제를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노인의 영양 불량. 굳이 지워주면 될 것 같고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체질량 지수가 있는데,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킬로그램,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체중을 킬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50kg, 40kg, 뭐 45kg, 킬로그램을 키의 제곱미터, 키의 제곱미터로 나눈 값을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정상 또는 비만 전 단계여도 허리 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면 동반 질환의 위험이 1단계 비만자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허리 둘레가 클수록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소화 능력 감소 및 식욕 저하. 디귿이네요. 디귿. 소화 능력 감소 및 식욕 저하. 식사를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향미, 색, 모양 등의 식재료를 제공하고, 니을 치아 손실 및 식기 장애, 식재료를 부드럽게 조리한다. 크기를 작게 하여 섭취를 돕는다.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하거나 아삭한 질감을 활용한다. 미음 감각 기능 저하. 미각, 후각 등의 기능 저하로 짜게 먹을 수 있으므로 싱겁게 조리한다.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입맛을 잃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노인의 영양 고려시 이제 고려해야 할 노인의 특성이 있네요. 노인들은 또 침 분비에 감소하죠. 그래서 약간의 국물이 있는 조리법을 선택한다. 시읒 장운동의 감소가 됩니다. 노인의 특성상. 변비 예방을 위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과 채소를 섭취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영양관리 시 고려할 사항, 고려할 영양소. 노화에 따른 영양소별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영양 요구량에 과잉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영양 요구량에 과잉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노인의 영양 문제는 열량 과잉, 영양 부족 노인이 많다. 노인 결식률이 높다. 체중 가다 및 저체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혈정 지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고 나트륨 섭취가 과다하다. 만성 퇴행성 질환과 활동 제한이 있다. 이게 노인의 영양 문제입니다. 영양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다음으로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므로 열량은 과잉으로 섭취되지 않도록 한다. 열량은 과잉으로 섭취되지 않도록 하고, 니을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두부나 생선, 지방을 제거한 육류, 우유 등을 섭취한다. 미음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나 전분이 풍부한 채소와 잡곡밥 등의 복합당질을 이용한다. 복합당질, 단순 당질이 아니라 복합당질을 이용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비읍 동물성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식품은 제한한다. 이게 25일째 나왔네요. 동물성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식품은 제한한다. 시읒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지 않게 한다. 필수 지방산. 이응 지질 성분을 유지를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품, 식이섬유, 식물성 기름,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혈액 중 정상적인 지질 성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품이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필수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 콜레스테롤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한번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지방산, 신체의 정상적인 유지, 생리적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는 양이 부족하여 반드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으로 등푸른 생선, 들기름, 잡기름 등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화 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기름에 많고 식물성 기름 중에서 야자유, 팜유 등에 많이 있습니다. 동물성 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품은 삼겹살, 갈비, 꽃등심, 닭껍질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세포막, 신경 조직 등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식품 섭취 외에 체내에서 만들어지므로 지속적으로 섭취가 많아지면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죠.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들은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관벽에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삼겹살, 갈비, 새우, 명란젓, 곱창, 달걀 노른자, 간 등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입니다. 다음으로 지읒, 다양한 색의 식품, 컬러푸드라고 하죠. 다양한 색의 식품은 맛과 향이 풍부하며 인체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가능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하루에 최소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먹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5가지 오색 컬러푸드 예를 보시면 검은 콩, 검은 캐, 검은 쌀, 그 다음에 노란색 계통의 당근, 호박, 고구마, 감, 바나나, 그리고 초록색 계통의 시금치, 깻잎, 부추, 브로콜리, 흰색 계통의 마늘, 양파, 양배추, 도라지, 빨간색 계통은 토마토, 딸기, 석류, 파프리카, 복분자 등 이 오색 컬러푸드의 예입니다. 이 채소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먹도록 권장하고 있죠. 다음으로 수분을 충분히 마시도록 하여 탈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자, 2. 식사관리의 중요성. 나이가 더해지면서 신체의 기능이 여러가지 변화가 생기고 영양 요구량도 변하게 되죠. 그래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와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식사관리를 해야만 영양의 과잉이나 부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그 다음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노인의 질병과 사망 원인의 다수가 식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식사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구성의 변화. 나이가 들면 체지방은 증가하죠. 체지방은 증가하고 근육량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지방이 과잉 축적될 수가 있고 골격 내 무기물 함량은 감소하여 골다공증 위험은 증가합니다. 65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으로는 고혈압, 치주질환, 급성기관지염, 그 다음에 등 통증, 무릎 관절 질환,
위십이장염, 당뇨병, 기타 척추질환, 위식도 역류성, 치수 및 근단주의 조직의 질환 순서로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고혈압, 치주질환, 급성 기관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소화 기능의 저하. 소화 기능 저하는 먼저 치아 손실이나 불량은 식기장애를 초래하죠. 그래서 영양불량이나 편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치매 분비가 감소하여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연화 능력이 저하돼서 삼킴 장애로 인한 영양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장의 운동성 감소는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일단 미각의 변화. 혀의 미뢰수가 30에서 50%까지 감소해요. 그래서 맛을 잘 느끼지 못하죠. 나트륨과 과잉 섭취 위험이 증가합니다. 미각의 변화는 식욕을 감퇴시키기도 해서 식사량이 줄어들어 영양불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생활의 문제. 다수의 노인은 여러가지 신체 변화 및 기능 변화로 인해서 영양소 섭취 불균형을 초래하는 식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칼슘, 비타민 A, C, 티아민 등의 섭취가 부족하고요. 반면 나트륨, 소금은 과잉 섭취로 인해서 식단 관리에 있어서 이들 영양소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에 나타난 일상적인 식생활 문제인데요. 주로 밥과 김치 또는 한두 가지 반찬으로 식사하죠. 제때 식사를 하지 않고 아침을 거르거나 한 끼 끼니에 몰아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짜게 먹고 오래된 식품을 먹고 버리기 아까워서요. 음식 보관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고, 우유 및 유제품을 잘 섭취하지 않아서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게 노인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식생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사 관리의 기본 원칙 3. 식사 관리의 기본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식사 관리의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노인을 위한 식사 관리의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규칙적인 세끼 식사입니다. 식욕 저하나 소화 능력 악화로 한 번에 충분한 식사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사 사이에 간식을 제공하여서 보충한다. 기본적인 식사관리 고려사항. 개인 차에 대한 고려. 개인마다 활동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영양 요구량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연령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에게 맞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에 미각 및 기호 변화를 고려한다. 노인은 짠맛과 단맛에 둔감하죠. 그래서 짜거나 단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을 제공하고, 지나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도록 순한 맛으로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약물 복용. 노인은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물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대사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영양소 효율을 감소시킵니다. 고혈압 약은 비타민 6, 결핍을 초래할 수 있고, 이뇨제는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여 결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에 따라서 식욕과 입맛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물의 종류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에 4.
식사 계획의 원칙. 식사 계획 원칙입니다. 건강한 식사관을 위한 식사 원칙은 균형 잡힌 식사, 다양한 식품 섭취, 적절한 양 섭취입니다. 노인을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있는데 식사 계획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참고하여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군별로 몇 끼 골고루 이용해야 합니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기준으로 3끼 식사를 계획하고 점심 식사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준 에너지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55 내지 65%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평상시 공깃밥의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 드시게 하고 당류를 과잉 섭취 않도록 하며 식이섬유는 노인에 대한 충분 섭취량으로 남성은 1일 25g, 여성은 20g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건미역, 고구마 줄기, 고사리, 표고버섯, 김, 검정콩, 잡곡류, 옥수수, 시래기 나물이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에 해당되겠습니다. 체중당 단백질 필요량은 성인과 동일하므로 1일 단백질 필요량인 남성 45g, 여성 49g을 제공한다. 다음 지질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15 내지 30% 범위 내에서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위해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정도 섭취하며 음식을 조리할 때 들깨나 들기름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오메가3는 지방산이 많은 식품,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등푸른 생선, 그 다음에 들기름, 채 종류가 있습니다. 채 종류, 어유도 있고요.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은 충분히 섭취하되 상한 섭취량이 정해진 영양소의 경우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충제를 섭취할 때 과잉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과잉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음으로 이제 식품 구성안과 식품 구성 자전거가 있습니다. 식품 구성안이 뭡니까? 식품 구성안은 일반인이 영양가를 계산하지 않고 영양소 섭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식품군별 대표 식품과 섭취 횟수를 이용하여 식사의 기본 구성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식품의 영양소 함량, 특정 식품이 영양소 섭취에 기여하는 정도, 식사 패턴 등을 고려하여 6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6가지 식품군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양을 일반인이 이해하고 실제 식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식품 자전거 구성. 식품 자전거는 6가지 식품군 중 과잉 섭취를 주의하는 유지 당류를 제외한 5가지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필요한 만큼 먹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뒷바퀴, 앞바퀴, 자전거 모형이 있는데요. 그림 여러분의 표준교재 353페이지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전거 거기 보면 6가지 식품군 구성안을 이용한 식사 계획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유는 매일 2에 4에 섭취하여 에너지를 공급한다. 예를 들어서 잡곡밥, 통밀빵, 감자, 고구마 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매일 3, 4회 섭취하여 근육량과 면역력을 증진한다. 단백질로는 콩, 밥, 두부, 비지 등 콩으로 만든 음식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소류, 비타민과 무기질이죠. 채소류는 매 끼니 2가지 이상 섭취해서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과일류는 매일 1, 2회 섭취하여 기능을 조절하고, 우유와 유제품류는 칼슘이죠. 칼슘은 매일 보충하기 위해서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한두 잔 섭취해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요. 물은 매일 8잔 이상 마셔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식품군별 대표 식품의 1인 1회 분량. 1인 1회 분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의미하죠. 한 번에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양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1회 1회 분량은 우리나라 사람 통상적으로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의미하고, 한 번에 반드시 섭취하는 정확한 양은 아니다. 표준교재 354페이지 보면 식품군별 대표 식품의 1인 1회 분량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곡류는 뭐 300kg, 300칼로리, 고기, 생선, 달걀은 100칼로리, 채소류 15칼로리, 그 다음에 15K, 그 다음에 과일류는 15K칼로리, 우유나 유제품은 125K칼로리, 유지당류는 45K칼로리입니다. 다음으로 노인을 위한 권장하는 식사 패턴과 식사 계획.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을 합니다. 특히 식품군별 권장 섭취 횟수를 세끼의 식사와 간식에 배분한 후 음식과 식재료 분량을 정해서 노인의 식사 계획을 세우시고, 채소류는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서 매 끼니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식사 계획의 실제 식단 구성의 비교. 식단 구성의 비교를 볼까요? 자, 식사. 권장해요? 또 권장하지 않아요. 식사. 권장해요를 주로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권장하는 이유는 식사에 밥이나 묵국, 조기구이, 채소 반찬 2가지와 배추김치를 제공하고, 간식으로는 과일과 우유를 제공하여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한 겁니다. 권장해온 식사는 잡곡밥이나 묵국, 콩나물국, 시금치, 나물, 조개구이, 배추김치. 간식으로는 사과와 우유를 드시면 좋겠고, 그 이유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권장 이유가 있는 거고요. 권장하지 않는 것은 쌀밥이나 묵국, 배추김치. 그다음 간식으로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식사 내용이 밥, 묵국, 배추김치이고, 간식은 고구마 2가지 식품만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 표준교재 359페이지가 있습니다. 식생활 지침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발표해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 두 번째,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세 번째, 1일 나트륨 목표 섭취량은 2g입니다. 다음으로 식사는 규칙적이고 안전하게 하자. 다음으로 물은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마시자.
다음으로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갖자.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입니다. 다음으로 국민 공통생활 식생활 지침.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네요.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쭉 기업부터 지역까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 공통생활 지침. 아침밥을 꼭 먹고 간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고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고 단 음식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술자리를 피하고 음식은 의성적으로 필요한 만큼 드시고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 이게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노인의 영양 관리와 식사 관리 강의를 마치고 새로운 교과서 편집 내용으로 추가된 내용이라서 역대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기출보다 바로잡기 없고 몇 가지 핵심 족집계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노인의 영양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영양 과잉 또는 영양 부족 노인들이 많다. 2. 혈청 지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맞죠? 3. 노인 결식률이 낮다. 결식률이 높죠? 그래서 영양 결핍이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 결식률이 높다. 이게 3번이 틀린 질문이네요. 4번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죠? 나트륨 섭취가 과다하다. 5번 만성 퇴행성 질환과 활동 제한이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 노인의 영양 요구량에 과잉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영양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영양소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풀어볼까요? 자, 1.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므로 열량은 과잉으로 섭취되지 않도록 한다. 맞죠? 2.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인 두부, 생선, 우유 등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3. 동물성 포화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식품은 제한한다. 맞습니다. 4. 지질 성분을 유지하기 위해 식이섬유나 식물성 기름을 섭취한다. 맞네요. 5. 복합 당질을 피하고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이용한다. 5번이 틀렸죠? 거꾸로 됐네요. 단순 당질은 피하고 복합 당질이 많은 음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 노인을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과 식사 계획 원칙이 아닌 것은 1. 식이섬유가 많은 표고버섯, 김, 검정콩, 잡곡류를 제공한다. 맞네요. 2.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위해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정도 섭취한다. 맞습니다. 3. 생선, 달걀, 콩류는 매일 3, 4회 섭취하여 근육량과 면역력을 증진한다. 맞습니다. 4. 뼈와 치아를 상하게 하므로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 등은 제한한다. 4가 틀렸죠?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므로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를 제한하면 안되고 드시도록 해야 합니다. 5. 비타민 등 보충제를 섭취할 때 과잉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제49강 노인의 영양관리와 식사관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